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이명웅은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이 실제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팬들도 그렇고요. 시청자들도 상금 1억 중에서 이명웅이 실제 받아간 돈은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얼마 정도 세금을 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임영웅은 얼마 정도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자, 대략 이렇습니다. 자, 오디션의 우승 상금 중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은 20%라고 합니다. 20%.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자,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합해서 그게 2%라 22%를 떼고 2천만 원에 22%를 떼고 본인이 실제 수령한 액수는 그걸 빼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소득에는 자, 세금을 떼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웅이 받은 상금 1억 원 하고요. SUV 차량 1대, 1대, 그리고 안마의자, 자, 그리고 수제화 200컬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2천만 원, 80%인 8천만 원은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의 22%이기 때문에 440만 원을 빼고 9,560만 원을 받아갔을 거다. 이렇게 자,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금의 실수령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 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 자, 일시적인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 따라서 소득세법의 소득을 크게 이제 보면은 종합소득이 있고요.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을 보면요. 일단은 필요 경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상품을 만든다면은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가를 제외한 상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디션의 상금도 비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가 그동안에 노력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과정까지의 비용을 경비로 따져줍니다. 그게 대략 80%라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은 판매비, 관리비 등 필요 경비가 인정이 돼서 이걸 제외한 상태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 말하자면 이 상금 같은 경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경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그 소득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 플러스 2%, 22%를 제외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자, 우승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래를 연습한 비용 이런 것들이 경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수들도 그냥 전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필요 경비, 그동안에 본인이 노래를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80%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대회에서 우승 상금의 필요 경비는 80%. 따라서 1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영웅이 세금을 내야 될 돈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아까 얘기한 세금 비율이 소득세 20%, 주민세 2% 합해서 22%를 빼야 되는데요. 2천만 원에 22%는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440만 원을 빼면은 임영웅이 실제 받아간 돈은 9,56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속이 좀 풀렸습니까? 이 정도의 세금을 뗍니다.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1,000만 원 이상 뗀 건 아니고 440만 원을 떼고 9,560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 1억 원 상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 상금에만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SUV 차량 그리고 안마의자 수제화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자,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를 제하고 20%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2% 해서 22%를 내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을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안마의자는 300만 원, 수제화는 한 컬레에 250만 원을 250이 아니고 25만 원을 계산하면은 200컬레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상당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임영웅이 받은 상품의 가격은 9,300만 원입니다. 9,300만 원. 여기에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은 20%인 1,860만 원이 과세 대상인데요. 여기에 22%가 한 40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수제화가 5천만 원 정도니까 수제화를 본인이 쓰던 자, 상품으로 받아서 주변에 나눠줬던 간에 세금은 내야 되는데 수제화, 안마의자, 차량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40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낸 상태에서 상품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임영웅은 아까 얘기한 대로 440만 원 그리고 409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개별 소비세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는데 이 차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개별 소비세는 5%로 계산해서 200만 원. 자,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가 280만 원. 이거는 상품과 관계없이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차량을 사는 사람은 모두 내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차량을 상품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2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돈이 상품에 대한 세금은 889만 원입니다. 889만 원. 자, 아까 1억 원의 상금보다 자, 조금 더 많죠? 이렇게 상품에 대한 세금은 대략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상품이라 해서 내는 돈은 아니고 본인이 등록도 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89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죠? 악동 뮤지션이 2013년 케이팝 스타 2에서 우승 상금 3억을 받았는데요. 이런 그 세금 내용을 모르고 이 3억 원 상금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3억을 기부했지만 3억의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 악동 뮤지션은 그 20%에 해당하는 상금의 22%의 세율이 적용돼서 따로 세금을 1,32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자, 3억 원 기부를 했고
자기 돈으로 1,32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그런 해프닝이랄까요? 뭐 좋은 일 했으니까 본인의 돈은 따로 1,320만 원을 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1억 원 상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실제 가져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1억 원에 대해서는 9,560만 원을 가져갔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889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얼마 정도 가져갈까? 자, 이렇게 모든 소득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금이 뒤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임영웅은 자, 상금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화제네요. 최근에 임영웅의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의 아버님은 임영웅이 5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임영웅은 아버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 보셨죠? 자, 미스터 트롯에 진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자, 아버지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자, 효도의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그 미스터 진의 우승 소감 기억하시죠? 이렇게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죠.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고, 자, 어머님이 홀로 임영웅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은 아버님이 혼자 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을 울렸습니다. 자, 임영웅의 학력은 경복대학교 예설학부 실용음악과에서 전문학사를 땄네요. 포천의 송우초등학교, 간월중학교, 동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영웅이 한 노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1라운드의 개인전 대결에서는 보랏빛 엽서를 불렀죠. 예쁜 사랑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얘기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자, 배신자. 여기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께 장난기로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여서 이 노래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감정이 120%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정말 감정이입이나 감정 전달이 엄청나게 잘 됐죠. 감동스러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 2라운드 에이스 대결에서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노래는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마스터들, 관객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죠. 와, 끝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요. 이제 임영웅은 오늘이죠. 3일. 자, 조용수 작곡가가 준 상품이죠. 신곡.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신곡이 오늘 발표되고요. 정식적인 저 노래는 내일이죠. MBC에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신곡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신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죠. 이젠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젠 나만 믿어요. 라는 가사에 이젠 나만 믿어요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3일, 내일 4일 정식으로 방송을 탑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갖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명웅이 과연 얼마의 상금을 실제 가져갔는가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